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부분들 보시면은 이제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 반등을 만들면서 좀 강세를 유지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대우건설은 또 윗꼬리가 강하게 발생하면서 이 이틀간의 반등이 무색할 만큼 상당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정말 고민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우건설 뭐라 말씀드렸죠? 대우건설은 월봉상에서 이미 이제 고점 대비 낙폭과대를 완성한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이 갭자리와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 10월선 자리까지는 초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반등, 즉 매수를 다시 노려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날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현재 거의 6거래일 정도 다시 밀렸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긴 하는 거냐고 이제 문자를 엄청 많이 주시던데, 그런데 깨지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틀 만에 회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낙폭과대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매집을 해놓지 않으면 이제 어느 날을 기점으로 상당히 이제 빠르게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매할 자리를 충분히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투심이 꺾인 상황이잖아요. 저점이 찍혔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반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 8월봉을 양봉을 생각을 하면서 철저하게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가를 더 낮췄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10월선에 지금 찍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갭라인과 이 하단 자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추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저가 매수가 살살살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지독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대우건설, 정말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고 이 기술적 반등이 정말 강력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지, 앞으로의 진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지금 이제 대우건설 여전히 저점 낮추고 있고 정말 극심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팩트죠. 저가를 낮추면서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또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었고 1차 하락 뒤에 이제 2차 하락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 지독한 하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이 극저점에 오게 되면 이러한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오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더욱더 이 매도의 이제 극점에 저는 다다랐다고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을 보시면은 현재 3개월째 반등이 없는 조정입니다. 지금 이제 주요 이동 평균선도 다 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 현재 구간에서 주포들이 완벽하게 이탈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려면 그 흔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월봉상의 이 갭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 딱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여전히 관점은 같습니다. 주포들이 완벽하게 탈출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엄청난 급등을 보면서 물론 일부러 엑시트를 하긴 했어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줬기 때문에. 근데 완벽한 이탈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상승을 만들 때 만들었던 어마무시한 이 거래량을 보시다시피 다 털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죽인 상태에서 이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항상 캔들은 속일 수 있지만 이런 거래량이나 말씀드린 캡 이런 부분들은 자금이 들어온 흔적이기 때문에 속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저가를 더 낮추긴 했지만 주요 이동 평균선에 정확히 오히려 터치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살짝 이탈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낙폭과대 끝자락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막바지에 이제 변동성이 좀 과하게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공백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급 공백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틀만 반등을 해도 며칠째 밀렸지만 이렇게 지금 바로 메꿔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더 낮춘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 대우건설이 고점 대비 낙폭과대라는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막바지 하락에서 헛매도, 그러니까 페이크성 매도가 오히려 강하게 떨어지더라도 그 뒤에는 더욱더 강력한 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 자리를 철저하게 매집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의 흐름에서도
자, 지난주 돌파가 되기 직전에 이제 매수에 대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강력한 수급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무려 15%나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일정한 고점대를 돌파 못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맥점이 다시 이탈이 되면 이제 잔파동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이 매도 압박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깨지고 나서 매도 압박을 현재는 받은 상태이고 근데 오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반등의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그 신호가 다시 한번 떠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매수 신호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자리는 항상 말씀드리죠. 돌파가 되는 자리는 주포들이 이제 돈을 쓰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린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추매의 극점, 맥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자 보내주시면 신호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매수예요, 매수. 자, 지난번 이 저점대에서 신호를 받으셨던 분들도 뭐 지금 약간의 이탈이 나왔지만 어때요? 대응을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빠르게 회복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 이하는 지금 과대 낙폭이 이미 진행이 됐는데 더 밀리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초과대 낙폭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나온 그 하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터져 나올 거고 지금 역시도 매수의 관점이 맞다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시가부터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면서 오늘의 이 윗꼬리를 채우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더욱더 확실한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주포들이 돈을 쓰는 맥점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졌다. 자, 돌파라고 해서 항상 중요한 거는 연속성이 생겨야 돼요. 연속성. 이 자리에서도 이제 유지를 하고 이제 올려줬어야 되는 게 기술적 반등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 실패가 발생하면서 잔파동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돌파가 되면 여기서 매수를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제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말씀드렸죠, 연속성 윗꼬리를 소화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반등의 시작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주봉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워낙에 큰 낙폭과되기 때문에 주봉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보시면은 현재 빨간 선 보이시죠? 이 5주선을 못 넘긴 상태로 지금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뭐 마무리가 된 건 아니지만 주봉이 그러니까 십자봉 이상 양봉으로 지금 현재 전환이 되고 있는 건데 십자봉 이상으로 마감을 해주면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한 돌파봉이 나오면서 지독한 이 5주선에 대해서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목표는 돌파예요, 돌파. 그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자, 돌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급반등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들. 돌파가 이루어지면 정말 최소 목표치가 2만 원 터치를 해준다는 거죠. 2만 원이냐 아니면 좀 더 상방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꺾이느냐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그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맥점을 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유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그 흐름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이제 추세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타고 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노리는 거는 이렇게 타고 가는 흐름을 현재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터져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만 원을 뭐 넘긴 파동이 나오냐 아니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깨지게 되는 그림에서는 우리는 이제 엑시트를 하면 된다는 거죠. 아직 이 초입 부분이에요. 초입 부분. 돌파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벽한 돌파가 났을 때 타고 가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점점 이제 그 흐름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일봉상에서 점점 하락에 대한 각도도 완만해지고 있죠. 각도가 완만해진다. 각도가 완만해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은 거의 다 나왔다는 겁니다. 거의 거래량 완벽하게 씨가 마른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머지않은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이제 맥점 분봉을 계속 째려 볼 겁니다.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눌림이 나왔지만 유지를 한 상태에서 꼬리를 회복하고 돌려주면 그게 시작점에 대한 신호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돌파가 되는 추매 맥점 신호가 발생이 되면 추매해 봅시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세가 발생이 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 엑시트 시점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엑시트 하자고 문자를 남겨드릴 거예요. 자, 이 맥점 장중에 놓치지 않고 빠르게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추매의 타점, 엑시트 타점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점 코치는 현재에 대한 자리를 낙폭과대라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이 맥점이라 이야기하는지 이 반등이 터져 나오면 쉽게 2만 원대까지 터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